어제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충남 지역 한 대학 교수와 제자 간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제자가 교수를 오빠라고 호칭하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외설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내용도 보입니다. 해당 학생은 학과 단체 채팅방에 방학 이후 교수님을 뵐 기회가 많아져서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은 이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일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다. 친구들을 실망시켜서 미안하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내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1982년생 남성, 제자는 2001년생 여성으로 전해졌는데 이 같은 사실은 교수 아내의 폭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모레 생산직 400여 명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인데 높은 연봉에 각종 혜택도 좋아서 킹산직이란 말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현대차 생산직은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웃돌고 나이와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다 차량 할인 등 복지 혜택도 좋아 채용 때마다 많은 지원자가 몰립니다. 올 상반기에는 400명 채용에 20만 명 가까이 지원해 경쟁률이 500대 1에 달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누군가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프레이로 낙서를 한 겁니다. 낙서로 인한 훼손 범위는 가로 길이가 44m가 넘을 만큼 광범위했습니다. 범행 직후인 오전 2시 20분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으로 낙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 씨 아버지 전창수 씨도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전 씨의 행적은 2018년 6월 천안에서 사라진 뒤로 확인된 적이 없는데 전 씨는 올해 6월까지 여수에서 이름만 바꿔 버젓이 고깃집 사장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모 씨라는 인물이 전청조와 똑같은 수법으로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올 6월 잠적했다는 겁니다. 전창수 씨의 사기 수법은 전청조 씨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또 전창수 씨의 측근들은 전 씨가 천안에서 번 돈 중 많은 금액을 딸인 전청조에게 건넸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전청조 씨가 이렇게 재력가 행세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 사기꾼 아버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딸한테 갔다 그러더라고. 성환 사건 돈을 얼마 해줬을 거야. 거의 한 10억 가까이 준 것 같아 내가 얘기는. 실제 전청조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정품이라고 파는 물건을 샀는데 가짜였다는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가짜인 걸 알아도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7월 네이버 쇼핑을 통해 브랜드 운동화를 30% 할인가에 구매한 A씨. 10만 8천 원 막 이렇게 산 적이 있었어요. 할인 상품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는 뭐 이게 가품일 거라는 의심을 처음에는 안 했죠. 하지만 물건을 받아보니 제품과 박스 고유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정부기관에 의뢰했더니 가품이었습니다. 그냥 상품 페이지에서 너무 정품이라고 걔네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가품을 샀는지 정품을 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배송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이커머스 업체들 간 배송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젠 상품 대부분을 온라인 주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일부 상품만 온라인으로 판매했지만 택배사와 손잡고 온라인몰 확장에 나선 겁니다. 평일 오후 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데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서울 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 경비원이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고 주차한 차량의 이동을 요청했던 것이 발단이었다는데요. 이렇게 서울 수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는데요.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은 채 주차돼 있었고 출근하는 입주민들의 민원에 경비원이 오전 8시쯤 해당 차주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경비원이 차주의 집으로 찾아가 차량을 옮겨줄 것을 부탁했는데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차를 빼라 한다며 화를 내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후 1시가 지나서야 나타났다는데요. 경비원에게 되레 삿대질을 하며 새벽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우리 집 입구에 주차해놨는데 뭐가 문제냐?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부터 하라며 차를 옮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경비원이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니 모든 것을 용서하고 차량 이동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해당 차주는 무릎 꿇고 사과하거나 사과문을 붙일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차량에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붙여 손상을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는데요. 나이든 할아버지를 코뼈처럼 이렇게 포섭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92세 아버지와 60세 딸의 특별한 관계. 남녀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는 강남역 그 금싸라기 땅 한복판 건물에 45년 동안 할아버지 소유였던 이곳이 최근 가족들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양녀 강자영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신 때는 고가의 차도 선물했다는 강씨. 이 차를 사서 아버지가 타고 명의는 물론 이제 제 앞으로 돼 있지만 명의가 본인 거면 선물 아니지 않나요?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아들들은 별 처분이 없는 일이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세상에 그랬다고. 땅이 치려고 땅짜리 하는 것도 얼마나 지금 힘들었는 줄 알아? 말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자녀들은 의심되는 게 있답니다. 8월 8일날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그 약을 먹고 한 3, 4일 후에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끊어버렸다. 당시 처방받은 항불안제의 부작용이 심했다는데요. 돌아오신 세월이 갖고 와서 3, 4일 그때는 진짜
그런데 2주 뒤 같은 약 60정을 처방받은 겁니다. 돌아가실 뻔했다면서 왜 또 처방을 받았죠?